안녕하세요. 제빵쌤입니다. 네, 2학기 첫 시간 거꾸로 영상, 디귿 영상을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요. 1학기 동안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요. 2학기 때도 잘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1회 1단원 시대에 따른 독서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키워볼게요. 자,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독서, 책을 읽는 그런 문화와 글을 쓰는 관습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독서 문화 및 글쓰기 관습 차이에 이해돼서 과거의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알았다면 현재 거 말고 예전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글을 읽었을까라고 같이 한번 공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빵쌤입니다. 네, 2학기 첫 시간 거꾸로 영상, 디귿 영상을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요. 1학기 동안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요. 2학기 때도 잘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1회 1단원 시대에 따른 독서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키워볼게요. 자,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독서, 책을 읽는 그런 문화와 글을 쓰는 관습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독서 문화 및 글쓰기 관습 차이에 이해돼서 과거의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알았다면 현재 거 말고 예전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글을 읽었을까라고 같이 한번 공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이제 현재지만 이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공유되고 있죠. 네, 많은 변화가 이제 넘어온 거 요즘은 대부분 전자책이라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전자책에 대해서도 조금 해보도록 하자. 공부 좀 해보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자, 본격적으로 시대에 따른 독서 문화 한번 볼게요. 미리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네요. 설명문이라고, 그렇죠? 이 글은 설명문입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냐라고 봤더니 그냥 이렇게 갈게요. 그냥 머릿말 처음이라고 하죠. 머릿말 본문이 몇 개냐라고 했더니 본문 2개예요. 본문이 하나 2개. 그리고 맺은말. 이런 형태로 간다고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그래서 머릿말 부분에서는 우리 독서 문화가 도대체 뭐냐? 독서 문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볼게요. 독서 문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문화는 뭐냐라고 했더니 여기 첫 번째 줄부터 나와 있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대나 사회에서 책을 누가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는가 하는 전반적인 그런 양상을 의미한다. 그렇죠. 독서 문화는 이거래요. 쉽게 얘기해서 책을 읽는데 어떤 유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양반들이 책을 많이 읽고 백성들이 읽지 않았다면 현재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문화를 가졌다. 그래서 그 독서 문화가 옛날과 지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독서 문화는 어떠한 문화 전체와 정치, 경제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는데요. 당연히 책을 읽음으로써 지식을 습득하니까 정치와 경제 이런 면들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죠. 왜? 책을 읽음으로써 지식이 습득이 되면 그로 인해서 좀 더 발전된 내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책을 읽는 행위는 당연히 개인적이고 사회적 문화 실천이기 때문에 책 자체가 시대를 이끌어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독서라고 하죠. 책을 읽는 행위, 이거 자체가 독서이고 사회적 문화를 실천하는 행위가 독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밑에 좀 더 볼까요? 요즘 책은 어디서 사나요? 서점이나 종이책으로도 살 수 있고 또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쵸? 인터넷으로. 서점을 가기보다는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사기도 한다. 뭐 예스 땡땡땡이나 뭐 알라 땡땡땡이나 네이버 뭐 쇼핑 뭐 이런 것들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종이로도 보기 싫다, 귀찮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독서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디지털 기계로 전자책을 사용해서 확장해서 많이 읽게 되더라. 인쇄 글이 아니라 화면에 출력된 글을 읽기 시작하였다더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독서 문화를 새롭게 볼 수 있다더라. 까지가 머릿말의 내용이죠. 머릿말입니다. 머릿말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옛날과 오늘날에 일단 독서 문화에 대한 개념 얘기해주고 오늘날의 이렇게 독서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독서를 어떻게 했을까?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를 좀 한번 보자면 당연히 옛날에는 서점에서 값을 치르고 오게 되었겠죠. 근데 이게 완전 옛날이 아니라 최근에 근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대. 완전 옛날, 조선시대가 아니라 근대. 책을 서점에서 값을 치르고 와서 집에서 혼자 눈으로 읽는 독서의 방식 이런 것들을 취했는데 이것이 뭐하지 않다? 영원 불변한 것도 아니었다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신분이나 성별 이런 것들 차별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도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문맹자라는 말이 나오죠. 문맹자가 뭐냐면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맹인이라는 거죠. 글자의 맹인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현재는 그런 게 많이 없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책을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하고 완전 옛날 사람들이겠죠. 완전 옛날 사람들은 책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귀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글을 수없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계속 읽는 거. 하늘 천 따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계속 책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고 통째로 외워버리면서 공부도 했다더라. 이게 옛날 사람들의 독서 방법이죠. 옛날 사람들의 글씨가 그지 같아도 용서해주세요. 그냥 그지같이 알려줘도 여러분들 철저같이 알면 됩니다. 옛날 사람들의 독서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독서 방법.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글을 쓰는 거, 읽는 것뿐만 아니라 글을 쓸 때도 책에 담긴 이야기와 성현, 옛날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의 성스러운 현자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주장을 펼쳤더라. 예를 들어 맹자는 맹자왈, 공자는 공자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여기까지가 옛날 사람들의 독서 방법 그리고 글 쓰는 방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조선 중기 관료자들이나 시인들은 시인이었던 김득신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예시글이 나오죠. 여기는 김득신의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즉슨 맨 마지막 보면 되겠죠. 고전이나 그에 버금가는 글을 수없이 읽고 완성하고 그걸 펼쳐내는 그런 것들을 곧 지성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걸 그렇게 표현했다더라. 김득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다. 내용을 좀 쉽게 풀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독서법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복해서 통째로 외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반복해서, 두 번째는 통째로 외웠다. 그 다음에 글을 또 어떻게 했다? 소리내어 읽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음독, 소리낸다. 소리음자 써서 음독한다 라는 독서의 방법을 택했다는 거. 독서법이죠. 그리고 밑에 좀 더 볼까요? 이제 하나 더 보자면 공동체 독서도 했다는 거. 공동체 독서. 네 번째. 예를 들면 서당 같은 데서 하늘, 천, 따지 모두가 같이 했다는 점. 모두가 동시에 한 목소리를 했다는 점이 조금 특이하죠. 요즘은 혼자 조용히 읽는 거에 비하면. 그리고 조선 후기에 정기수나 강담사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정기수하고 강담사. 정기수는 이야기책을 전문적으로 왜 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이야기 글을 읽어준다거나 또는 옛날에 그랬는디 하면서 이야기를 막 끌어가면서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줬대요. 그리고 전문자기가 그런 사람 정기수 이야기책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는 사람 읽어주는 사람을 정기수라고 하고요. 그냥 자기 이야기 아는 이야기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강담사라고 합니다. 둘은 좀 다르다고 보면 되겠죠. 책을 낭송하거나 이야기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1900년대에도 소설책을 파는 장사꾼이 청계천 거리 엄청나게 많았다는 점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예전의 사람들도 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대 이후 독서의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겠죠. 아까 여기까지가 본문 1이고요. 본문 1. 본문 2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문 2에서는 근대 이후의 독서의 방법의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를 보자면 일단은 책 제작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대량 인쇄가 가능해졌다는 점. 대량 인쇄. 그래서 훨씬 많아지니까 당연히 경쟁이 붙어서 싸겠죠. 생산량이 되게 싸져서 무엇이었다? 책의 보급이 상당히 많아져서 어떻게 했다? 책이 보편화되었다. 책의 보편화된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보편화된 이유 첫 번째. 그래서 민주주의 의식이 상당히 많이 퍼지면서 밑에 그렇게 되겠죠. 민주주의 의식이 상당히 퍼지면서 사람들이 책 읽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바뀌게 됐다. 태도가 많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겠죠.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죠. 너나 없이 다 읽게 되니까 부정적인 이유가 됐고 또 밑에 더 보자면 사람들이 누구나 본다는 거죠. 그리고 신문 잡지, 인쇄 매체 이런 매체가 많이 생겨서 글을 읽는 것을 쉽게 여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책이 상당히 독서하는 방법이 보편화되어서 그것이 독서를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는 독서가 보편하게 된 이유가 이 세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들어서 많은 변화가 진짜 일어났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책을 하나의 독점적으로 갖고 그걸 하나의 기득권으로 봤다면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이제 활자로 찍는 본 말이 좀 어렵죠. 조금 인쇄술이 발달했다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인쇄술이 상당히 발달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배워도 된다라는 생각에 1900년대 신식학교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거리도 많이 생기고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독서가 보편하게 되었던 큰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책이 흔해졌다는 점. 이겠죠? 왜?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두 번째는 누구나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퍼졌다는 점.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 의식이 많이 저변에 깔렸다는 점. 그리고 읽을 거리가 많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한글로 문화 자체가 상당히 한글이 보편화되고 또 문화 자체가 많이 읽고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이 됐다는 거죠. 한글로 된 문자 생활이 보편화되었다. 이게 네 번째겠죠. 어렵지 않죠?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그닥 건드릴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밑에 보세요. 그래서 좀 어렵죠? 독서, 백편, 의자현과 같은 정통적인 방식, 반복적인 독서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점차적으로 변하게 되죠. 이게 이렇게 변했죠. 빠르고 가볍게 읽는 독서법으로 퍼졌다. 독서의 방법이 변화됐다라는 거죠. 소비적인 독서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거죠. 소비적인 독서입니다. 그리고 혼자 고독하게 읽는 개인적인 독서가 많이 늘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서의 방법 변화됐다는 어떻게 독서의 방법이 변했냐 했더니 이렇게 변했다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독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상 교양 이런 것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되었다더라. 취미생활로도 독서를 한다더라. 오늘날은 그래서 아까 여기 본문 1까지 본문 1 다음에 본문 2까지 본문 2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날의 독서가 옛날의 독서에 비해서 오늘날의 독서가 어떻게 변했냐 해서 오늘날의 독서 이야기를 했죠. 본문 1에서는 옛날의 독서고 본문 2에서는 오늘날의 독서. 그러니까 그 특징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옛날의 독서는 어떤 독서였냐라고 했더니 막 반복하고 통째로 외우고 글을 소리내서 읽고 공동체적인 독서를 많이 했다더라. 심지어는 정기수도 있었고 강담사도 있었다더라. 그리고 관료자들이 많이 그 기득권을 취할 수 있는 글을 알 수 있는 사람들만 읽는 하나의 그 독서 문화였다면 현대로 넘어오면서 근대로 넘어와서 현재까지 오다 보면 한글이 많이 보급화되고 읽을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소비적인 독서 문화가 만들어져서 빠르고 가볍게 읽는다. 그리고 혼자 고독하게 읽는 개인적인 독서가 많이 발달했다가 전부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더 볼 거 없어요. 마지막은 이게 전부입니다. 마지막 맺은 말이죠. 맺은 말에서는 독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책은 다른 매체에 비해서 훨씬 정제되고 고급 정보이다. 손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독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맨 마지막에 나오죠.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매체 같은 사회적 소통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독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발달되기 때문에 그 발달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독서의 방법도 당연히 변화해야 되고 독서의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독서 자체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고요. 오늘 디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